오늘 영상은요, 제가 학교에 와보니까, 제가 학기 중반에 넘어오면서, 동아리가 제가 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리가 리더십 동아리여서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 동아리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강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이따 공개하겠고요. 혹시 여러분, 이분 누군지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분 누구냐면, 슈피젠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CEO입니다. 이분 스토리가 참 이렇게 굉장하세요. 2004년도에 총 자본금 50만 원으로 회사를 창업했는데 2년 전 2018년도에 2,6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 중에서 2천억 정도가 그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을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슈피겐이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의외로 되게 우리하고 친근해요. 애플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사면 필수적인 그 액세서리가 있죠. 바로 뭐겠습니까? 여보죠.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한 브랜드 밸류가 한 2등, 3등 되는 회사입니다. 아이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갤럭시나 이쪽으로 다 하고, 뭐 갤럭시 노트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스마트폰 케이스라는 것은요, 그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에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최근 아이폰 12가 나왔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연달아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대형 글로벌 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정말로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오면 이제 이 케이스는 또 연달아 나오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일하고 여기서는 일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업체죠.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어느 회사 영업사원 시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라는 폴드폰을 이제 그 당시는 이 최신폰이죠. 샀는데 구입한 그날 운동하다가 이 폰을 떨어뜨립니다. 액정이 깨졌겠죠. 그래서 삼성 그 AS 센터 가서 이 액정 수리를 받았습니다. 요 부분 수리를 받고 이제 새로 다시 받았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떨어뜨리면 깨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집에서 코팅 비닐을 사가지고 칼로 오려서 액정 부분을 이렇게 오려 붙였답니다. 이게 진짜로 그분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기록이 남아있던. 그리고 해보니까 괜찮아요. 깔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수를 만든 거죠.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옥션으로 판매를 했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연구하는 거죠. 자기는 현재 영업사원도 일하면서. 그래서 막 혼자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액정 보호대가 나름 필름이 갇혀 있는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문질러 보기도 하면서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4년도에 이 건물 옥상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이제 시작한 거죠. 전체 회사에 슈피겐이라는 회사에 핸드폰 케이스가 한 80%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보호 필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정 필름죠. 지금은 이제 이 케이스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한 80% 나가고, 그다음에 필름이 한 10%, 그다음에 기타 뭐 충전기나 뭐 이런 것도 한 10% 매출 올고 있고요. 슈피겐 코리아의 매출 보면 2018년도에 2,6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수익지로 4천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마라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아마 스마트폰 떨어뜨린 기억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떨어뜨렸고 저도 액정이 강화 필름이 약간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만약 그거 안 했더라면 액정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다 겪어보기도 하고 아차 싶은 순간 느끼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이나 그 위험함들을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다가 잠깐 불편하고 마음을 쓸어 담은 다음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왜 이랬지 그러고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사람도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어머니는 잘 아십니다. 한경희 생활과학이라고 그냥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주부인데 교육 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셨고 집에 오면 늘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걸레질 하는 데서 묘한 어떤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힘줘서 걸레질 하면 깨끗해지고 이게 좋았던가 봐요. 근데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부들이 무릎 꿇고 막 걸레질 하는 것을 좀 쉽게 할까 하다가 한 게 바로 이제 이 청소기죠. 근데 최초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아예 세우고 처음에 이름을 한영전기 혹은 한영베스트라고 지었는데 별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한경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2011년도에 이 청소기를 개발해서 발명 특허를 내고요. 2년 뒤에 무려 국내 판매 1,000만 대를 기록하고 또 2년 뒤에는 매출 1,000억을 하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이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청소기도 내고 또 다리미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회사가 좀 위기가 왔었어요. 잘 나갈 때는 막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제 반토막 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너무 사업을 급하게 벌리다 보니까 다변화를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 안 따라고 그러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회복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찾기로 했다. 그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나오죠. 예, 다시 이제 시작하겠다. 이분 잘 아시죠?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동안 뉴스에서 계속 이 사람을 다뤘는데 삼성그룹의 회장을 맡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다른 분보다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로 유명하죠. 남의 재산에 관심 가지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현재 이분이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대략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 원 정도. 재밌는 게 2013년도에 우리나라 국내 재벌 부자 랭킹을 보면 그때도 1위였죠. 그때가 한 12조 8천억대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지난 다음에 2019년도 작년에 포브스가 발표한 우리나라 랭킹인데요. 역시 이건희 회장이 1등이고 좀 더 늘었죠. 그죠? 12조에서 13조에서 18조로 늘었죠. 근데 잘 보시면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1등, 3등이고 현대자동차가 2등, 4등, 그 다음에 롯데, SK, 그 다음에 롯데, 아모레퍼시픽, CJ, 교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재벌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1등 삼성전자인데 2등에는 셀트리온, 넥슨, 그 다음 삼성이고 현대차, 아모레, 태양실업, 스마일게이트 10등이 김범수 카카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불과 6년 사이에 산업 구조가 이제 기존의 어떤 재벌, 대기업 체제에서 이제 돈이 소위 IT 이쪽으로 확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부동의 1위는 이건희 회장이었죠. 근데 이분 삶에서 이거 참 유명합니다. 1994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에리콜이라는 브랜드로 최초로 휴대전화를 만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모토로라, 혹은 노키아 이런 외국산 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다 끌고 있었는데 이때 처음 만들죠. 그때 이 삼성에서 휴대폰을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1년 지난 1995년 3월 9일 날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도착하고 한 2,000명의 사원이 모인 상태에서 뭔가 하나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삼성 애니콜이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토로라는 노키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물건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불량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10% 넘게 불량률이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애니콜을 사갔다가 기계가 이상해서 반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휴대전화, 그다음 무선전화기 팩스 같은 소위 이제 리콜 돼가지고 왔던 그 15만 대 정도의 기계, 이게 그 당시 지금 액수겠죠. 대략 한 500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거를 마당에 다 쌓아놓고
직원들, 덩치 좋은 직원들 10명을 시켜가지고 햄머로 그 기계를, 멀쩡한 기계를 다 부수게 합니다. 부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태워버립니다. 이 그림이죠. 그림이죠. 이게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애니콜 화형식.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돈 500억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던 신종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못 잊겠대요. 자식 같은 무선 전화기가 불에 다 타는 그 화형식을 보면서 막 절대로 앞으로는 불량품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렇게 불량품이 불탈 때 자기 어떤 그 방만한 마음도 불탔다는 거죠. 그게 출발이었고 지금의 삼성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놀랍게도 그의 연말에 애니콜은 국내 점유율 50%를 넘었습니다.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누르고 1위가 됐고, 그 후로 삼성은 소위 글로벌 브랜드, 세계 초인류가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거죠. 보세요. 우리가 봤던 슈피겐이나 환경생활과학이나 삼성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그냥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덮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죠. 넘어가지 않고 좀 번거롭고 손해보고 안타깝더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기어코 뭔가 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나모리 가조의 왜 일하는가라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 미치도록 굳고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강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말 하죠. 외국의 그 어학연수 영어 배우러 갔다가 언제 영어가 마스터 되느냐. 뭐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만은 그런 말이에요. 꿈꿀 때 영어로 꿈을 꾸면 됐대요. 꿈꿀 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뭐 아이고야 이런 게 아니라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잠재의식 깊은 마음의 밑바닥까지 전부 다 그게 꽉꽉 차 있으면 그때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보면 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시각장애자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없고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남들이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아니고 바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구걸하고 살았는데 비천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늘 길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풍고를 많이 듣죠.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라. 그분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걸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꿈 같은 일이 자기 앞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막 찾아가는데 뭐 보이란 말이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셀럽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까지 가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행색이 초라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 중에서 제일 빨리 이제 익숙해지는 게 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노숙인의 쩐내가 나는데 자기는 못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가가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합니다. 예수님 와서 막 사람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냄새가 나보니까 막 거지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불쌍한 거지를 긍휼히 보는 게 아니라 저리 가라고 어디 끼냐고 일자리가 아니라고 냄새 난다고 막 몸을 감을주고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죠. 근데 그때 바디메오가 열받아가지고 좀 억울한데 야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어야 되겠네 이러고 집어치웠다면 아니면 다음 기회에 했다면 끝났을 건데 막 다가가지 못하니까 막 막히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고함을 칩니다. 소리 지르면서 보세요. 막 조용하고 하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질러요.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그러니까 길 가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듣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도대체 너한테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를 네한테 줄까? 그때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보세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바디메오가 만약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돌발적으로 뭐 해줄까? 미성원이 그냥 물었을 때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쓸데없이 돈 10억을 주세요. 람보르기니가 필요해요. 뭐 저택을 하나 주세요. 그렇다면 끝나는 거죠. 왜 그때 돌발적인 질문에 이게 나왔을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바디메오 평생의 소원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간절함의 의미가 바로 한마디였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못 봐서 거지가 되고, 못 봐서 멸시받고, 못 봐서 가정에 근심이 되고, 내색이 다 막혀있는데, 내가 바로 인생을 맡고 있는 그 시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 거는 내가 뭐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소리 나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이란 것도 에너지 같아요. 에너지. 늘 자기 마음에 어떤 동력을 일으키는 에너지인데 문제는 이 에너지가 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말고. 그러니까 물론 100% 2%는 아니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 메인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쏠립니다. 그리고 그 쏠리는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도 인생의 방향도 좀 바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방향 같아요. 불편함이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게 다반사지. 그거 왜 불편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왜 그렇지? 왜 이 불편한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이 갈라졌는데 그럼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빠져듭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와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좀 바뀔 게 없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시도를 하겠죠. 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물론 그 사이에 실패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위에 사람은 실패 안 해요.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실패도 없고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근데 문제는 안전하지만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밑에 사람은 도전 한번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뭐 1000번을 실험해서 뭘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만에 우연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때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힘, 방향성만 있다면 기어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익숙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불편함이 별로 익숙해지고 문제시도 못 느끼고 그게 빠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팔자를 하고 살게. 팔자. 이게 팔자다. 근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도전해가지고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기어코 이겨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똑같이 당하는 많은 불편함들에 대해서 남들은 다 익숙해지고 빠져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누가 한 사람은 왜 그렇지? 바꿀 수 없을까? 좀 더 안 바뀔 수 없을까?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기어코 이겨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르죠. 리더. 이제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삶인데 그 삶 가운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또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활동, 결론. 여러분 내 삶의 불편함이 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나눠놨어요. 표현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학교 드나 여기는 뭐 그냥 장르를 통해서 괜찮고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불편한가? 뭐가 좀 아쉬운가? 왜냐니까 문제 제기가 돼야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답을 찾아볼 노력조차 사라지는 거죠.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라도 내 삶에 좀 뭔가
불편한 게 없는가, 아쉬운 게 없는가. 이게 불편하다는 게 개념도 추상적이기도 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점점 더 찾아볼수록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자기 삶을 좀 더 비판적으로, 크리티컬입니까?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삶을 좀 더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난 말고 자꾸 자기를 성찰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돌아보면 나중에 방향성도 나오는 거죠. 요걸 좀 여러분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리더십 강의 제가 혼자 그냥 만들고 생각하고 했던 것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막 종도 치고 쉬는 시간 애들 다녀가지고 편집이 많이 될 건데 하여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